2018년 10월 5등급 태풍이 대한민국 남해안을 휩쓸었습니다. 이 태풍은 지속 풍속 시속 257km, 최대 돌풍 시속 281km에 달하는 대기권의 분쇄기와도 같았습니다. 이 태풍은 해안 도시인 통영에 단순한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지워버렸습니다. 번화했던 동네는 젖은 잔해더미와 절망의 웅덩이로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폐허 속에서도 단 하나의 구조물은 완벽하게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주택 계약금보다도 저렴한 9MX 10임 크기의 주름진 철제 차고였으며 근처에 있던 수십억 원짜리 벙커들이 무너지는 동안에도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주변 주택들이 강풍에 부서져 보험 청구 대상으로 전락하는 동안 김철수 씨의 철제 아치형 건물에는 구겨진 자국 하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콘셋 오두막입니다. 이 구조물은 도처럼 바람을 맞는 대신 바람의 에너지를 기초로 직접 분산시킵니다. 여러분은 전통적인 주택 가격의 극히 일부만으로도 최신 조립 키트를 구입할 수 있으며 무선 드릴과 몇 개의 볼트만 있으면 48시간 안에 외벽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공학적 걸작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교외 지역에서 사실상 금지되어 있을까요? 왜 지역건축위원회는 지구상에서 가장 튼튼한 이 구조물을 마치 법적인 생물학적 위험물처럼 취급할까요? 그 해답을 찾으려면 미관심의 규정을 넘어 주택건설협회에서 규제기관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는 약 890억 원의 로비 자금을 추적해야 합니다. 이 아치형 건물이 왜 불법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왜 공학적인 실패작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현대 대한민국의 주택은 하나의 상자입니다. 유체역학적 관점에서 평평한 벽을 가진 집은 거대한 독과 같습니다. 시속 241km의 강풍이 수직 벽에 부딪힐 때 그 에너지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바람은 급격히 감속하며 바람을 만든 쪽에는 고기압 지대를, 반대쪽에는 진공 상태를 만듭니다. 이로 인해 상승력을 발생시키는 압력 차이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통조림 뚜껑을 따듯 집의 지붕을 벗겨내는 원인이 되는 힘입니다. 콘셋 오두막은 공기역학적 형태를 통해 이러한 붕괴 방식을 피해갑니다. 곡선형 아치는 고속의 바람이 구조물 위로 난기류를 최소화하며 흐르게 하여 전체적인 압력을 줄여줍니다. 공학 용어로 설명하자면 반원통의 항력 계수는 직육면체보다 훨씬 낮습니다. 평평한 벽이 바람에 저항하는 반면 아치는 바람을 비껴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치는 결코 잠들지 않는다는 원리입니다. 이는 건물을 파괴하려는 자연의 힘이 오히려 건물과 땅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영구적인 압축 상태를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목조, 골조 주택의 경우 하중의 경로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중력과 풍하중은 지붕 널에서 덮개로, 덮개에서 트러스로, 트러스에서 벽으로, 벽에서 기초로 이어지는 일련의 기계적 결합부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이음새가 붕괴의 위험 지점입니다. 태풍 대비용 스트랩 하나만 끊어져도 지붕 전체의 구조적 무결성이 무너집니다. 콘셋, 오두막은 일체형 외벽으로 되어 있어 지붕이 곧 벽입니다. 어느 한 점에 가해진 힘은 주름진 표면 전체로 분산되어 기초로 곧바로 전달됩니다. 이 구조물의 역사는 군사적 효율성이 민간의 억압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1941년 대한민국 진해의 콘셋 기지에서 개발된 이 건물은 상자에 포장해 운송할 수 있고 비숙련 노동자도 조립할 수 있는 건물을 필요로 했던 대한민국 해군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부는 수천 개의 잉여 구조물을 불과 약 31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참전 용사들은 중고 오토바이 한 대 가격으로 영구적이고 불에 타지 않으며 썩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1946년 무렵 이 양철통 건물들은 전국 주요 도시의 전후 주택난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약 700만 원의 비용으로 80년 동안 유지되는 집은 세계 금융 질서에 위협이 됩니다. 주택 건설 산업은 유지보수 경제를 기반으로 연간 약 128조 원의 수익을 올리는 거대한 기계입니다. 전통적인 주택은 15년마다 새 지붕을 얹고 5년마다 새로 페인트 칠을 해야 하며 해충과 부패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화학 처리를 해야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알루미늄과 아연 합금으로 코팅된 갈바륨 철제 아치는 50년 동안 녹 방지 보증을 제공하며 전문적인 유지 보수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업의 구조적 작동 방식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고금리 대출과 반복되는 수리비의 늪에 빠뜨리려는 조직적인 노력입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그 주요 수문장 역할을 합니다. 2003년 이래로 그들은 로비에 약 890억 원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은 건축 법규와 홍수보험을 통제하여 기준이 전통적인 대량 건설 방식에 맞춰져 있도록 유지합니다. 2025년 4분기에는 예산 및 무역 정책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 약 1억 800만 원을 들여 전문 업체를 고용했습니다. 구조용 목재 산업의 86%를 대표하는 대한목재협회도 이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식적인 목표는 목재 및 건축 법규에 대한 시장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계의 자금을 지원받는 침엽수 제재목 위원회라는 곳도 있는데 이들은 목재 홍보와 건축 법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1원을 투자할 때마다 45원의 수익을 창출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독점입니다. 그들은 철제와 콘크리트 같은 대체재 앞에는 장애물을 놓는 동시에 주택 건축 시 목재를 기본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규를 만드는데 성공적으로 로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시군에서 이러한 억압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기도 양평구는 주거용 컨셋 오두막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이 구조물이 해당 지역의 안전 및 특성과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미관 조화 기준을 법적 도구로 활용합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서는 금속 구조물이 전통적인 건축 자재로 가려져 있을 때만 주거용으로 허가합니다. 그들은 외벽을 벽돌, 나무 또는 비닐 사이딩으로 덮도록 의무화합니다. 집주인들은 단지 1950년대의 분위기에 어울려 보이게 하려고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드는 쓰레기 같은 자재들로 철제 외벽을 덮어야만 합니다. 민간 입주자 대표회의는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그들의 규약, 조건 및 제한사항은 법적 권력에 버금가는 힘으로 통제하는 사적 계약입니다. 많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약 18도의 최소 지붕 기울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컨셋은 곡선형이기 때문에 정점에서의 기울기가 0이 되며 이는 수학적으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동네의 특성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어떠한 디자인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 디자인이 너무 저렴하고 지나치게 튼튼해서 이곳에 허가해 줄 수 없다는 말을 점잖게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금융부문은 궁극적인 갈취를 제공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집은 주거지이기 이전의 금융상품입니다. 30년 만기 주택 담보대출은 비슷한 주변 부동산들과 비교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자산을 요구합니다. 컨셋, 오두막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비교할 만한 유사 부동산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대출기관들은 이를 부적격 또는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더 안전하고 저렴한 집을 짓고 싶어 하더라도 옆집에 있는 불에 잘 타고 유지비가 많이 드는 집과 똑같이 생기지 않았다면 은행은 대출을 거부할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규제들이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의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강력한 태풍이 몰아치는 동안 목조 골조 주택들이 잔해 더미로 변해갈 때 철제 아치 건물들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이 시속 160km로 나무 판자를 던져 이 패널들을 테스트해 보았지만 철판은 거의 찌그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똑같은 나무 판자가 전통적인 교외 주택의 벽은 마치 뜨거운 칼이 버터를 자르듯 관통해 버렸을 것입니다. 2003년 태풍 매미 당시 경상남도 해안가의 가족들은 이 아치의 견고함을 너무나도 확신한 나머지 전통적인 집을 버리고 철제 작업장 안에서 폭풍을 이겨냈습니다. 이러한 억압의 뿌리는 매우 깊습니다. 1940년대 후반 러스트론 기업은 대량 생산된 버블랑 철제 주택으로 주택난을 해결하려 시도했습니다. 이 주택들은 유지보수가 필요 없고 불에 타지 않으며 현대적이었지만 은행, 건설업자, 그리고 지역규제기관이라는 세 곳의 삼각 방해 공작에 직면했습니다. 이 영채가 넘는 집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1950년에 결국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러스트론의 이야기가 곧 컨셋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공학적 장점으로는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산업계에 의해 죽임을 당한 우수한 기술입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현재 사라져가는 중산층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그룹을 결성하고 있지만 그들의 초점은 여전히 현재의 노동력 및 자재 의존도를 유지하는 전통적인 건축 형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은 복원력을 옹호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구조 형태에 업계가 승인한 값비싼 부품들을 추가할 때만 해당됩니다. 그들은 썩지도 불타지도 않으며 소유하기 위해 평생의 빚을 져야 할 필요도 없는 집을 지원할 아무런 동기가 없습니다. 기후 변동성이 커지고 5등급 태풍이 더 빈번해짐에 따라
이 연약한 교외 지역의 미관을 유지하는 비용은 결국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철제 아치는 튼튼하고 저렴한 주택을 향한 잃어버린 길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주택 건설에서 가장 흔한 붕괴 요인들을 제거하는 동시에 50년이라는 독립적인 미래를 제공하는 구조물입니다. 대한민국 교외 지역에서 이것이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은 산업 건축 복합체가 인간의 생존보다 분기별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증거입니다. 아치의 물리적 원리는 변하지 않았고 철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더 이상 경쟁할 수 없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구역 규제만이 늘어났을 뿐입니다. 이 곡선형 건축물은 건축 규제의 장벽을 우회할 길을 개척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독립으로 향하는 길을 제공할 준비를 마친 채 창고와 배송 컨테이너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계속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